오늘은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 걔네들이 7살, 8살 때 저랑 같이 미국에 왔어요. 우리 큰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일을 안 하니까,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토요일 날도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느 토요일 날 가서 뵙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서 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한글을 깨우쳐서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한글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글을 모르고 학교에 온 애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얼굴이 난감해 하시면서 한글을 모르고 학교에 오는 애는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제가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고 살았는지 저는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기억, 니은 그거를 배워서 애들이 성장을 하고 공부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집에서는 한글이 아니라 공부라는 걸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장난감 사주고 원하는 거 사주고 놀게는 해줬지만 공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로 기억, 니은도 안 가르치고 국민학교를 보냈더니 이제 그런 사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는 한국에서는 F 스튜던트였다고 말해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에서 한글도 안 가르치고 국민학교를 보냈는데 미국에 왔다고 ABCD를 가르쳤겠어요. 그 ABCD를 하나도 안 가르치고 학교를 데리고 가는데 오늘은 제가 큰아이 얘기만 할게요. 6개월이 지나니까 자기 동생하고 둘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금방 따라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학교는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그 학교에 들어오면, 근데 꼭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고 그 멕시칸 애들 또는 그 베트남 사람들의 자녀들이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학교에 가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오전, 오후 수업이 있으면 오전 수업은 일반 정규 교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하는데 오후 수업은 그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그 학군 내에 한 학교에다가 버스를 싣고 모아놓고 ELS라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애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한 6개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오후 공부를 빼먹는 게 오히려 그 ELS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손해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둘이서는 영어를 조금씩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애들이 빨리 영어가 는 게 자기 형제간끼리 둘이서 영어를 해야 되니까 학교에 그걸 피어 프레셔라고 그래요. 학교에 가면은 눈에 보이는 애들이 다 영어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동료를 만나면 영어만 하게 되고 또 자기 그 동생도 영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둘이 영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나한테 말을 하면 내가 알아듣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영어가 거부 반응이 있거나 영어에 대해서 그런 게 없이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는 제가 학교에 찾아갔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오후에 그 ELS 클래스에는 보내고 있지 않겠다. 아이들이 영어가 부족하면 내가 공부를 가르치겠다. 각서를 쓰고 ELS 클래스에 안 보냈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SAT나 ACT 같은 거 시험을 보는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 애가 전화를 안 받아서 너 왜 오늘 전화 안 받았어? 그랬더니 나 오늘 SAT 시험 보고 왔어.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아이들 공부하는 데는 정말로 좋은 엄마는 못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가 이제 처음에 그 한국에 돌아가서 할 때 저한테 자기네는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고 졸랐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엄마가 한국에 있는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걸 알아요. 알고 느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영장문 시간에 장문한 것들을 다 모아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졸업할 때 이거 네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장문한 거다. 그러면서 돌려주셔요. 그래서 돌려준 그 패키지를 집에 탁자 위에 갖다 놨는데 애가 없을 때 이렇게 보니까 뭐 영장문을 꽤 잘 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썼대. 근데 이제 그 영장문 토픽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너의 히어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니까 너의 영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써와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는 누가 얘한테는 누가 히어로인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얘가 자기는 자기 엄마를 인터뷰했다면서 엄마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엄마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자기와 자기 동생을 위해서 한국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미국에 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미국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쓴 거를 본 후로는 나는 애들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어요. 왜? 벌써 애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 모티베이션? 그리고 자기가 성공에 대한 어떤 집념, 열정? 그런 게 있는 거 자체를 알았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아이가 제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조금 지나서 어느 날은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간호대학 다닐 때가 내가 산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었어요. 정말로 그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거의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시절을 지나 보니까 자기도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간호원이고 뭐 하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해야 돈을 버는 거고, 의사는 네 인생을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거를 해야지 좋은 의사 또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애들이 여기 한국에서도 요새는 많이 그러겠지만 애들이 이제 학교에 공부한다고 나가면 허그를 해요. 허그를 하면서 너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너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내보내고 그랬어. 미국의 대학에 학교에서 부모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제발 좀 4년 안에 대학교 공부를 끝마치게 좀 해보자. 왜냐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부모들이 오리엔테이션까지 가는 그런 부모들은 조금 보통 부모님들보다는 그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대학을 가고 그러면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4년 만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제가 그 시절에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부모들 학부모 모여놓고 말할 때 7년 반, 대학을 졸업하는 연수가 7년 반이 걸린다면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전공, 대학교에 갈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교에 가는 애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교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이 뭔가를 빨리 정하면 빨리 정할수록 아이들의 성공 확률이 높다. 그 전공을 빨리 정하고 이 아이들이 4년 안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이는 이미 자기는 의사가 되겠다 해서
대학교는 학부 과정은 의과대학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학부 과정의 그 프리메드라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식이나 의과대학에 가기 위한 시험을 볼 때 필요한 학과목들을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데 그 처음부터 프리메드를 신청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은 저는 크게 성적표를 갖고 따지지는 않았는데 거의 들어갈 때부터 매해 거의 올 A를 맞았고 글쎄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 B 맞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무튼 제 인생이 그렇게 늘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큰아이는 자기가 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의과대학에 갈 때도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거나 그 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 의료시설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알아서 다니면서 찾아서 했고 또 미국의 대학은 그 카운셀러가 있어요.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카운셀러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길을 터줘요. 너는 의과대학에 가려면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 그런 걸 카운셀러들이 다 어드바이즈를 해줘요.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언하는 걸 따라서 우리 아이는 대학교 4년을 마치고 의과대학에 정말로 바로 들어가게 됐어요. 미국에도 의과대학은 들어가기 힘들어서 재수, 3수, 4수 막 몇 년씩 의과대학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정말로 다행히도 의과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바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의대 4년 동안은 자기도 모든 걸 다 돌이켜봐도 의과대학 4년 동안은 다시는 돌아가기 싫대요. 그렇게 공부가 힘들고 많아요. 해마다 1년마다 국가고시를 시험 봐야 되고 그 국가고시를 시험 봐야 또 다음 학년이 올라가고 그런데 그거를 아주 힘들지만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내과 전문의 그 수련의랑 이제 인턴 레지던시를 하는데 자기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더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자기는 다시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더니 어떤 분야의 전문의 공부를 해서 지금은 텍사스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와이프도 만나서 한국 여자를 만나서 서로 10년 이상 사귀었어요. 10년 이상 사귀다가 와이프도 공부를 끝내서 둘 다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우리 아이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고 우리 며느리는 교수로서 일하고 있고 이제 집도 사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 자랑을 하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모티베이션, 동기 그게 인생에 참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한국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F 스튜던트 국어 받아쓰기 빵점 제일 잘 받은 게 20점을 받았잖아요. 미국에 와서도 우리 아이 글씨를 보면 정말로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영어를 써요. 근데 요새는 다 컴퓨터로 하고 모든 게 다 컴퓨터로 하니까 글씨 못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나한테는 아무도 영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보고 그거를 보고 그렸지 영어를 어떻게 쓰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야. 왜냐면 그 펜맨십, 영어로 그 라이팅을 하는 거를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그냥 한국에서 국민학교 1학년 마치고 들어와가지고는 어느 순간 어느 하루아침에 미국 학생들 있는 교실에 떠밀어서 너 여기서 공부해. 그러니 얼마나 애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그 힘든
그 hardship이라 그래. 정신적으로 힘든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 짐이었지만 그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자기가 꼭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나 강한 목표의식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미국이라는 교육 환경은 얘가 아무리 모르고 꼴찌를 해도 예를 들면 뭐 장애 아들을 뭐라 그러냐면 gifted child 그러잖아요. gift가 선물이에요, 선물. 절대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disabled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질 않아요. gifted child, 뭐 special child 그렇게 말하지 disabled 그런 말을 절대로 안 써요. 그 본인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환경적으로 다른지. 그러니까 자랑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랑이 중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울 때 꼭 저같이 키우라 그런 말이 아니고 아이들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잘 보듬어주고 잘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참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애들을 키웠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 F1 스튜던트들이 F1 비자로 미국에 온 학생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잡을 잡고 어떻게 취업의 기회가 있는지 그 얘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